문강태와 고문영 이 둘은 도희재가 바로 강태 엄마의 살인범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13, 14화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강태는 계속 고문영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분명 사랑하는 여자의 엄마가 어린 시절 자신의 엄마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자기의 인생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사실. 마땅히 인간이라면 그 사실이 전혀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태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고문영을 고문영 자체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 하는데요. 넌 내가 사랑하는 그냥 고문영이니까 너네 엄마가 우리 엄마를 죽인 사이코지만 괜찮아인 상태입니다. 이건 괜찮을 수가 없는데 괜찮은 척하는 거죠. 위선입니다. 나한테 넌 그냥 고문영이야. 위선자. 눈썰미가 있는 분이시라면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강태 엄마를 살해한 범인이 문영의 엄마 도희재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강태는 단 한 번도 문영을 만나 변화하고부터 보여준 진짜 웃음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으러 왔을 때도 입꼬리만 웃고 있는 이 작품 초중반부에서 내내 보여주었던 조커의 가짜 웃음을 짓고 있었죠.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아도 이 둘의 관계에서 해피엔딩은 힘들어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도희재가 계모라는 부분이 확실해진다면 어느 정도 여지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모 또한 엄마이긴 하지만 남은 에피소드에서 도희재가 어린 문영을 자신의 작품을 위해 끔찍하게 학대하였다는 부분들을 확실히 쌓는다면 주인공들이 그들의 사랑을 계속 이어가는데 그들 스스로나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도희재는 분명 계모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었나 하고 지난 편들을 훑어보았는데요. 도희재는 계모이고 고문영의 생모는 따로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보니 지난 에피소드 10화의 대화와 상황들을 통해 고문영의 생모가 따로 있다는 어떤 암시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10화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10화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태가 동생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고 소리친 직후 강태가 자신의 처지를 깨달으며 다시 문영을 멀리하게 되는데 이때 박옥란이 병원을 탈출해 문영을 찾아갔다는 걸 알게 된 강태가 문영에게 달려가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에피소드에는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엄청 중요한 날이니 미역국만 끓여주고 가라는 문영의 메시지. 그리고 문영이는 이날 주리의 엄마에게가 미역국을 끓여달라고도 하죠. 축하해. 몸푼 산모도 아니고 난데없이 미역국 타령하면 생일이지 뭐. 자, 이때 보면 문영은 생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평소와는 다르게 상당히 다운되어 있죠. 문영이가 이런 것이 비단 강태가 자기한테 거리를 두게 되어서일까요? 언제나 솔직한 문영이라면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생일이란 점은 분명히 밝혔을 겁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문영이라면 그걸 핑계로 기분 풀고 파티하자 이렇게 강태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초반에 신발 던질 때 시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영이는 단 한 번도 자기 입으로 생일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중요한 날이라고만 할 뿐이죠. 마치 자기 생일을 드러내고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미역국을 먹고 있는 문영에게 승재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죽을래? 이때 문영이는 승재에게 진심으로 정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평소 승재에게 화를 내거나 핀잔을 주긴 했어도 이렇게 진심으로 정색하는 모습은 거의 보여준 적이 없는데요. 조금 장난스럽긴 했지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데 이렇게까지 정색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문영이 스스로 생일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왜 태어났냐는 식의 장난 축하 노래에 이렇게 정색한 이유. 그 힌트는 바로 문영이의 옷차림에 있습니다. 언제나 문영이는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착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원장은 이것이 문영이의 갑옷이라고 했죠. 매 순간마다 정말 화려한 패션의 끝을 보여주는 고문영인데요. 그런데 그런 고문영이 20화에서만큼은 이전의 그 어떤 때와 비교해보아도 확실히 수수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아하는 귀걸이도 하나 없고 옷은 온통 검은색이죠. 마치 돌아가신 누군가를 기리는 상복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 10화의 둘리 출생의 비밀의 이야기를 통해 계모에 대한 암시가 있었고 13화의 제목이 계모에 대한 구전인 장화홍련에 관한 것이란 점을 볼 때 우리는 문영을 낳아준 친엄마가 문영을 낳다가 죽게 되었거나 혹은 문영의 생일날 죽었다는 걸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3화 고대환의 회상 장면의 대사를 보면 고대환은 도희재에게 딸 문영이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문영이, 내 딸은 너 같은 괴물이 될 거야. 도희재가 진짜 문영이의 친엄마라면 여기서 고대환은 내 딸이 아니라 우리 딸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수간호사 박행자가 진짜 도희재가 맞다면 문영희의 대사처럼 문영희가 못 알아봤을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역시 고대원의 회상 장면에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보면 도희재가 계단으로 떨어질 때 얼굴 쪽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영희가 12화에서 엄마의 머리에서 피가 막 났다고 했는데 도희재가 얼굴로 떨어진 모습이 고대환의 회상을 통해 확인되니 분명 도희재는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재건 성형수술이 불가피했겠죠. 이로 인해 성형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고문영이 못 알아본 것이고 그에 대한 복선으로 6화에 이런 상황을 만든 거겠죠. 그깟 성형 좀 했다고 엄마 못 알아보는 거야? 얼굴은 바뀌었지만 박행자는 도희재가 맞습니다. 아마도 가족이 없고 친구가 없는 실제 박행자라는 간호사를 죽이고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것이겠죠. 고대환의 회상 속 도희재의 웃는 모습과 14화의 도희재의 웃는 모습이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건 아직까지 지하 가족 사진의 왼쪽 도희재의 얼굴이 완전히 오픈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연출자라면 도희재 등장의 임팩트를 최대치로 높이기 위해 2000으로 가려진 도희재 부분의 얼굴도 공개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아직 남겨두고 있다는 점이 의아합니다. 메커핀일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큰 반전 하나를 남기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진짜 설마 이럴까 싶긴 한데 한번 막장으로 생각해본다면 1화부터 계속 나오는 대사 중 이게 있습니다. 네가 고대한 딸이라 내가 니네 엄마 딸 할게. 내가 너희 엄마 딸로 태어나고 네가 우리 아빠 딸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천을 걷었는데 주리 엄마 얼굴이 나오면 진짜 충격이긴 하겠네요. 하지만 이상인 대표에게 힌트를 준다고 할 때 주리 어릴 때 이미 아버지는 죽었다고 나오니 이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설마 두 사람이 갈라서면서 쌍둥이 딸을 한 명씩 데려가고 애들에게 각각 엄마 아빠는 죽었다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해놓은 막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에휴 설마 아니겠지. 아무튼 이 천막에 가려진 얼굴이 메커핀일지 아니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큰 반전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증만 커질 따름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저는 고대원이 호수에 던진 가방 안에 든 것이 서쪽 마녀의 살인 마지막 건 원고일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이번 14화에 많은 출판사들이 그 마지막 건의 행방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언급이 나오며 후반부에는 이를 문영희가 숨기고 있었다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때 문영희가 10화 원고를 봉투에서 꺼내는 장면을 잘 보면 원고에 쭈글쭈글한 부분이 보이고 노란색으로 얼룩진 게 보입니다. 물에 젖은 종이를 말리면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아무래도 이 부분 저의 예상이 맞은 것 같습니다. 1화를 보면 문영희는 주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엄만 육신은 예전에 죽었거든. 근데 영혼은 아직 살아있어. 여기서 엄마와 마찬가지로 작가인 문영희가 말하는 영혼은 작가로서의 영혼. 엄마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혼은 아직 살아있다는 말은 서쪽 마녀의 살인 마지막 건 원고는 아직 살아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엄마 도희재의 영혼과도 같았던 서쪽 마녀의 살인 마지막 건 원고에 살려달라는 애원을 어린 문영은 외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14화를 보고 난 뒤 이전 화들을 되돌아보며 찾아낸 포인트들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사이코즈만 괜찮아도 한 주 남았네요. 마지막까지 리뷰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